네, 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이슈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청년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요 조금 전에 공식 발표했어요. 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배상할지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의 협상 결과가 발표가 된 건데요. 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직접 발표에 나섰습니다. 네. 내용을 살펴보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소송 판결금 등을 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통해 지급하겠다는 건데요. 예. 그러면서 향후 일본과 양국 공동이익과 지역, 세계의 평화 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또 미래 세대의 발전적으로 이 아픔과 고통을 계승해 나가기 위해서 예. 피해자 추모, 교육, 조사, 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 적극 추진하겠다 계획도 내놨습니다. 핵심은 제3자 변제죠? 맞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재원을 조성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에 준하는 금액을 우선 지급한다 이겁니다. 예. 일본 피고기업 참여를 전제로 한 해법이 일본 측 동의를 받기 어려운 만큼 제3자 변제로 우선 해법을 마련한 뒤에 일본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자 이런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와 관련해서 발언을 내놨어요. 네, 이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확대 간부 회의를 주재를 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두고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이 결국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삼전도 굴욕이라는 게 우리 인조가 이제 청나라 황제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던 그 굴욕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피해자들을 짓밟는 2차 가해다.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다. 비판을 했습니다. 발표 전부터 그랬지만 이제 강제징용 피해 관련 단체들 반발이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단체 가운데 하나인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번 정부 해법에 대해서 2018년 대법원 판결 정신을 훼손하고 피해자들의 투쟁을 무력화한 것이다 비판을 했고요. 예. 박정희 정권 당시 한일협정의 부당한 역사로 시계를 거꾸로 되돌렸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오늘 YTN에 출연하기도 했는데요. 일본 피고 기업의 채무를 제3자인 한국 기업의 돈으로 모두 면책시키려 한다면서 일본의 외교적인 승리고 한국 정부의 완패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 또 한일 기업 등 민간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미래 청년 세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건 피해자 배상과는 별개고 이전에 논의된 적도 없는 뜬금없는 방안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도 오늘 임 변호사 방송 나와서 방송하는 거 YTN에 나와서 방송하는 거 봤는데 말하다가 많이 울컥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강제징용 피해 당사자들의 입장은 좀 나왔습니까? 네, 일단 이 피해 당사자들은 모두 15명입니다. 예. 근데 이 중에 또 생존 피해자는 3분이신데요. 이 중에 오늘 오후 2시 서울과 광주에서 동시에 관련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인데 광주에서 생존자 중 한 분인 양금덕 할머니가 직접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발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얼마 전에 3.1절에도 관련 발언을 내놓으셨는데 배상금 합의한다면 아무리 줘도 안 받는다라고 했고요. 일본에게 직접 사죄와 배상받고 싶다 말한 바 있습니다. 또 정의기억연대를 포함한 610여 개 단체가 소속된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이 오늘 오전 11시 외교부 앞에서 항의행동을 벌였고요. 또 오늘 저녁 7시 반에는 서울시청광장에서 정부 해법 강행을 규탄하고 일본의 사죄 배상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촛불 집회가 오늘 저녁 7시 반부터군요. 네. 일본 쪽 반응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전에 국회 참의원 예산심의위원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는 명확한 답을 피했는데요. 다만 역사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왔다. 이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언론 쪽을 보면 일본 언론들이 한국 정부가 1월에 내놓은 제시안에 대해 한국 정부 내에서도 신중론이 있었다. 이렇게 전하면서 예.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고 이에 따라 한미일 연기가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징용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인식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우리가 하반기에 총선이
총선을 앞두고 있고요. 또 민감한 한일 현안을 풀려면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내놨습니다. 총선 때문에 지금 한일 현안 풀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네. 이게 바로 일본 언론의 분석이었군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내용으로 하는요.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을 오전에 발표했죠. 맞습니다. 정부가 주 최대 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는 건데요. 예. 고용노동부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발표보다 조금 더 앞서서 발표가 됐던 거고요. 예. 고용노동부는 이 회의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도록 한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일주 단위로 하는 근로시간 제도가 좀 불합리하다 뭐 그렇게 판단한 걸로 보여요. 네, 현 정부의 판단이 그런 건데요.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 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서 월, 분기, 반기, 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즉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질 수도 있고요.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드는 시기인데 한 주 최대 69시간,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한 겁니다. 또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선택근로제 허용 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고 하고요. 3개월 내 탄력 근로 시에는 사전 확정된 근로시간을 사후에 변경하도록 바꾸도록 유연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근로시간 줄여준다는데 노동계들 지금 반발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은 없고 사업주의 이익만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제시한 11시간 휴식시간 보장마저 빼놓고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12시에 퇴근하는 노동을 5일 연속 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건강권과 휴식권에 대한 대책 허술하다 비판했습니다. 밤에 경영계는 지금 뭐라고 하나요? 네, 환영 의사를 밝혔는데요. 환영했네요. 네, 경영계 쪽은 낡은 법제도를 개선하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산업 현장에서 주 단위 연장 근로 제한 등 획일적 또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로 인해서 업무량 증가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나 워라밸 요구 확대에 따른 다양한 시간 선택권이 제한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노동계의 주장이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서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거나 근로자의 건강권을 해친다고 하는데 이거는 기우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법 개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했는데요. 다만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도입하는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제를 강제하기보다는 기업별 상황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보호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할 것이다 덧붙였습니다. 일단 입법 예고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서 6월쯤 국회에 이번 개정안 제출한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개편 과정에서 장시간 압축 노동을 법제화한다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지금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야당의 반발도 거세기 때문에요. 입법 과정에서는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틀 만에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어요. 맞습니다. 47.5%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ARS 투표 시작 전에 모바일 투표만으로 한 득표율입니다. 네. 투표율입니다. 지난 전당대회 최종 투표율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그 이준석 전 대표가 당선됐던 2021년 전당대회 당시에는 모바일이 36.16이었고요. ARS 투표를 합산해서 최종 투표율이 45.36%였는데 벌써 돌파를 한 겁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이틀 동안 ARS 투표가 시작되는 만큼 이번에는 50이나 60%대 최종 투표율을 전망하기도 합니다. 참 재밌는 게 이런 높은 투표율 보고요. 후보들 다 나한테 유리하다 그런 얘기 하던데요. 맞습니다. 먼저 김기현 후보는 높은 투표율은 안정된 리더십에 대한 열망이 표출된 것이다. 선거 기간 동안 흑색 선전에 분노한 당원들의 표심이 드러난 거다.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쳤고요. 네. 천하람 후보는 높은 투표율은 윤심을 앞세운 일부 의원들의 행태에 대한 당원들의 분노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또 한편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 자신 안철수 후보를 비방하고 김기현 후보를 지지했다는 의혹을 두고 공세를 이어가기도 했는데요. 이례적으로 관계자들 실명도 공개를 했고요. 네. 대통령실의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줄곧 김기현 후보 때리기에 를 계속했는데요.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 거듭 제기하면서 막판 지지층 확보에 힘썼습니다. 결국 뭐 높은 투표율에 대한 효과는 뭐 언론이 분석해야 할 것 같네요. 네, 오늘부터는 ARS 투표가 진행된다고요? 맞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투표권을 가진 선거인단 중 모바일 투표 불참자를 대상으로 ARS 투표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2로 시작되는 특정 번호로 이제 전화가 온다라고 합니다. 이 안내에 따라서 당대표 1명, 최고위원 2명, 청년 최고위원 1명을 선택해서 투표할 수 있다고 국민의힘이 홈페이지를 통해 설명했으니까요. 그 투표에 참여하실 분들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원들 뭐 다 알겠죠? 뭐. 네, 그렇죠. 지지 요청 문자 메시지 보낸 후보에 대한 경고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물론 이는 당대표 선거가 아니라 최고위원 선거 이야기인데요. 네. 예. 최고위원 선거에서 특정 당협위원의 명의로 보일 수 있는 지지 요청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보 4명이 당 선관위의 구두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잠시 뒤에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로 나온 김재원 후보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그러면 당대표 선출 늦어도 12일까지는 된다고요? 맞습니다. 오는 8일에 전당대회에서 선거 결과가 발표가 되고 과반 투표자가 없다면 1위와 2위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예. 결선 투표로 접어들면 9일에는 후보 1대1 토론이 있고요. 10일 모바일 투표, 11일 ARS 투표를 거쳐서 오는 12일에 확정됩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어요. 인천에 있는 한 시장에서 불이 났는데 그게 방화였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범인이 잡혔습니다. 아, 잡혔어요? 네, 인천 중부경찰서가 어제 오전 9시 50분쯤 방화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가 지난 4일 11시 반쯤에 이 시장에 있는 가게 3곳 또 시장 밖 주차된 화물차 인근 교회 앞 쓰레기 더미 등 2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예. 현장 주변 CCTV에는 A씨가 혼자서 시장을 드나드는 모습이 찍힌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또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인근 자택에서 검거가 됐는데 라이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진술을 했는데요. 경찰의 추궁에 뒤늦게 혐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경찰은 이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말도 안 되는 범죄가 일어났는데 걱정은 시장 상인들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복구 지원을 약속을 했는데요. 약속을 했네요. 네, 조주현 차관이 시장을 직접 방문해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상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밝혔습니다. 얼마까지 지원을 하게 될지 다 같이 지켜봐야 하겠네요. 네, 주말 동안에 불이 참 많은 곳에서 여러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주말 동안에 산불 소식도 참 많았고요. 예. 소식 2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리면 예. 오늘 새벽 1시 40분쯤에는 또 다른 시장 강원도 삼척시 번개시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예. 네, 그리고 다친 사람이 다행히 없어서 정말 다행이었고요. 또 어제 저녁 7시 10분쯤에는 충남 서산시 운산면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인명피해 없었고요. 오늘 오전에도 제가 뉴스를 전해드리는 도중에 산불 발생 위험이 주의 단계다 이런 재난방송 전해드린 바 있는데 요즘 날씨가 건조한 만큼 네, 화재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오셔서 방송 진행하고 또 지금 바로 나온 소식들이 많아서 그거 정리하고 월요일부터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호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